공간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창문에 의해서 빛이 나오고 인공 조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공간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의 집을 좋게 만드는 몇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오늘은 조명과 채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은 거의 건축에서 거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빛이 없다면, 태양이 없다면 생명체도 없었을 것이고, 이 세상 자체의 모든 것이 제가 볼 때는 존재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만큼 빛이 되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것들도 대부분 다 시각을 통해서 인식을 하는데, 그게 가능하려면 빛이 있어야 되는 거죠. 건축에서도 마찬가지로 빛은 사물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주택에 있어서도 빛은 과거에는 남향이 더 중요했던 이유가 햇빛이 들어와야지 땅도 빨리 마르고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올 때 그 난방도 되고 하기 때문에 빛은 여러 가지로 생명체가 살아남는 데 기본적인 거고, 건축은 그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빛을 더 많이 들어오게 하는 쪽으로 발전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사실은 빛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빛을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공간들이 달라 보입니다. 사람의 얼굴도 마찬가지죠. 그림자가 어떻게 지느냐에 따라서 인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위에서 오는 빛은 최악이죠. 다크서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도 별로 좋지 않죠. 제일 좋은 게 제가 볼 때 측면에서 오는 빛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약간 조명 45도 때리는데, 그게 딱 때리면 여기 그림자 치면서 얼굴 갸름해 보이고 입체감이 있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조명이 중요합니다. 공간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창문에 의해서 빛이 나오고 인공 조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공간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의 집을 좋게 만드는 몇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조명 기구를 다양하게 두라, 이걸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방에 들어가면은 스위치를 키면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빛, 형광등 불빛 하나밖에 없는 집과, 그것 플러스 책상 위에 스탠드가 있고 침대 옆에 조그만 스탠드가 있고 내가 촛불을 켤 수 있게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 경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제일 손쉬운 게 이제 갓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그 스탠드를 하나를 사셔가지고 그 갓을 뽑았을 때 조명도 다르고 올렸을 때도 다르고, 그 위에다가 반투명의 스카프 같은 거 얹어놨을 때도 분위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변형을 시켜서 쓸 수가 있고요. 제가 학창 시절에 많이 쓰던 조명은 이제 미국에 가면은 아예 이 등이 없어요. 이 방에 있는 형광등이 아예 안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 필수품 중에 하나가 할로겐 램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한 600W짜리니까 우리나라 같은 전기세 비싼 데서는 못 쓰죠. 근데 미국 같은 데는 가능한데 300W짜리 정도 할로겐 램프를 썼던 것 같아요. 이게 디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밝게 했다가 어둡게 했다 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집안 분위기를 바꿀 수가 있죠. 그게 왜 좋으냐 하면은 사람 키보다 높습니다. 한 2m 가까운 한 190 정도 되는 높이의 등이 있는데, 그 등이 위를 향해서 빛을 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위를 향해서 쏘면은 천정이 제일 밝죠. 우리가 밖에 나갔을 때 낮 시간 동안에 밖에 나가면 제일 밝은 데가 어디냐 하면은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늘이 밝은데 대신에 광원이 보이지는 않죠. 태양은 어딘가에 있는데 그 태양빛이 전체 하늘을 다 밝게 하고, 그게 전반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은은하게 앰비언트 라이트를 이제 하게 돼 있는데, 우리의 실내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 반대로 되는 거거든요. 실내에 들어와서 방에서 불을 켜면은 광원이 보이죠. 일단 형광등이 동그란 광원이 보이고 눈이 부셔서 올려다보지 않게 되는데, 특히나 또 그게 광원이 있으면은 그 광원 주변으로는 아주 어두운 역광의 또 효과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천정이 제일 어둡습니다. 방바닥이 제일 밝고. 그럼 심리적으로 이게 조금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 바깥에서 우리가 낮 시간 동안 있었던 거랑 완전히 다른 체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일단은 1차적으로는 이 천정을 밝힐 수 있는 조명이 있어야 된다. 그게 할로겐 램프 같은 게 없으면 스탠드라도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형광등 불빛을 끄고 스탠드를 켜면은 이 위에가 밝아지면은 그게 조금 더 심리적 안정감을 느껴요. 두 번째 더 나아가서 광원이 좀 밑에가 있으면 되게 안정감을 느껴요. 제가 개인적으로 5층 방에서 제일 좋아하는 조명이 어디냐면은 저녁 시간에 들어갔을 때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하나는 천장을 밝히는 숨겨져 있는 등이 있어요. 그걸 딱 켜고 그 디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천정을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거보다 더 선호하는 게 그걸 끄고 바닥에 이렇게 동그랗게 반원형으로 되어 있는 스탠드가 있거든요. 그것만 켭니다. 그럼 그걸 켜면은 좀 약간 기분이 좀 묘해요. 그러니까 되게 어두우면서도 밑에 불빛이 있으면서 뭔가 더 차분해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만약에 돈이 없으시면은 그 스탠드 낮에 이렇게 세워 쓰던 걸 옆으로 눕히셔도 돼요. 그래도 충분히 밑에 있는 광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수건 하나 덮어 놓으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하나를 다양하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한테 주로 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발코니를 갖고 계시면은 이제 확장하지 않은 경우, 그럴 때 여기가 거실이고 여기 소파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창문이 있고 바깥쪽 발코니에도 창문이 하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여기다가 조명을 켜요. 거실에다가. 그럼 여기가 밝고 여기가 어두워진단 말이죠. 그럼 여기가 어두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유리창이 거울의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유리창이라고 하는 재료는 투명하다고 우리는 보통 느끼지만은 유리창은 상당히 반사 재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밝은 데서 어두운 데를 보잖아요. 그러면 얘가 거울 같은 효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여기가 집 안이 막 보이죠. 그리고 여기가 밝으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건너편 동에 있는 사람들이 쳐다보아서 집이 훤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커튼을 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커튼을 치면은 방의 사이즈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이즈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멍청한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커튼을 바깥쪽에 달아라. 두 번째 해야 되는 거는 이 조명을 끄고 여기다가 조명을 달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바깥쪽 발코니가 더 밝아지고 안쪽 거실이 어두워지게 되죠. 저는 항상 이 거실이 있으면은 요 등만 켭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스탠드를 하나를 켜요. 그러면은 요거를 켜면 여기가 밝으니까 이 유리창이 투명해져요. 그리고 이 안이 밝더라도 바깥에 커튼을 쳤기 때문에 건너편 동에 있는 사람이 내 방을 바라볼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 집의 사이즈는 보시는 것처럼 B만큼으로 확장이 됩니다. 발코니가 보통 한 1.5m 정도가 되니까 1.5m가 방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뭐 엄청난 차이인 거죠. 여기다가 화분 같은 걸 놓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가 정원처럼 이렇게 꾸며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내 집이 사실은 이게 천정고 높이가 얼마입니까? 한 2.4m 되죠? 1.5에다가 가로 길이가 뭐 한 5m 정도 되고 이거는 계산하면은 최적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안쪽에다 커튼 치고 거실에 있는 천장등 켜고 있던 분은 그만큼의 최적을 손해를 보고 계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탠드를 아낌없이 써라. 그리고 디밍 할 수 있는 걸 써라. 그리고 더 여유가 있으시다면은 바닥에다 둘 수 있는 조명을 가져라. 저희도 보시면은 지금 이 사무실의 메인 조명은 사실은 저희 낮 시간 동안에는 이 천정을 켜는 조명을 켜놔요. 그래서 이 천정면이 제일 밝습니다. 안에 실내에 있더라도 좀 덜 우울한 야외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일단은 자연 채광에서 제일 중요한 우리나라 한옥에서 잘 쓰는 방법인데요. 한옥의 처마가 한 60cm, 80cm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안 그래도 그 질문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한 번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처마가 있는 게 왜 중요하냐. 요즘에 대부분의 건물들을 보시면은 건물이 이렇게 딱 그냥 유리창이 앞에 달려 있고 끝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해가 엄청나게 들이친단 말이에요. 겨울에는 되게 좋아요. 근데 여름철에 이게 엄청 덥고 에어컨을 계속 틀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타워필리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에어컨 트느라고 전기세가 100만 원도 넘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집은. 근데 이거를 가장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처마를 길게 뽑는 겁니다. 여기다가. 한옥처럼 처마를 뽑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여름 동안에는 햇빛이 안 들어와요. 이렇게. 근데 이게 여름인데 겨울이 되잖아요. 그럼 해의 입사각이 낮아지거든요. 입사각이라고 하면 햇빛이 들어오는 각도죠. 이 해의 입사각이 높은 때에는 60cm, 70cm 튀어나온 처마가 예를 들어서 실내까지 햇빛이 안 들어오게 막아주는 거고 입사각이 낮아지면은 이 처마가 아무리 나와봤자 그 안으로 깊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겨울철에는 따뜻한 햇빛이 안쪽 깊숙이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친환경 건축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처마 디자인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되게 훌륭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의도에 가서 보시면은 전경련 빌딩이라고 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런 건축물인데 오피스 빌딩 중에서 제가 손꼽게 좋아하는 건데 그게 왜 제가 좋아하냐면은 일반적으로 건축이라고 하면은 그냥 민자로 되어 있는 창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철에 햇빛이 계속 들어오는 문제가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부에 있는 이 직원들은 여기다가 블라인더를 다 내린단 말이에요. 더우니까.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대낮에도 다 막혀있는 바깥 경치를 못 보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럼 처마를 길게 뽑아야 되는 거죠. 근데 처마를 길게 뽑으면은 또 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은 먼지가 쌓여요, 거기에. 유지 관리가 힘들고. 그래서 처마가 길게 뽑히면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 얘를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루버 형식으로. 그러면 햇빛이 이렇게 들어올 때 여기에 다 걸리죠. 그래서 이렇게 반사돼서 햇빛은 밝게 들어오지만 직사광선은 얘가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는 루버들이 다 차단을 합니다. 이게 좀 더 돈이 들어가지만 괜찮은 방식이에요. 그리고 먼지도 안 쌓이고. 더 좋은 방법은 이 전경련에서 쓴 방식인데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입면을, 유리창을. 여기를 처마를 약간 경사지게 했어요. 그리고 여기를 태양광 지배판을 놓은 거예요. 얘는 햇빛을 차단하는 기능도 하면서 동시에 전기를 발전하는 용도로도 쓰이고 유리가 기울어져 있으니까 입사각이 높은 여름철 햇빛은 바닥까지 안 들어오는 일이 생기는 거죠. 정말 별거 아니지만 되게 스마트한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그거 자체가 입면에 어떤 텍스처감을 만들면서 금속력 심플한 박스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장 기능적이면서도 여지껏 본 적이 없는 그런 디자인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개인에는 못 써요. 왜냐하면은 오피스 빌딩인 경우에는 이 창문을 열 일이 없거든요. 고층 건물이니까.
근데 개인 집은 이걸 환기를 위해서 열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기울어져 있는 유리창은 열기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수직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 주택에서 쓰기가 좀 어렵죠. 하나 또 가정에서 우리가 자연채광을 생각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1970년대까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부엌이 항상 북쪽에 가 있었어요. 왜 그랬냐 하면은 조선시대 때부터 쭉 내려오는 일종의 통념처럼 돼 있던 거가 햇빛이 잘 드는 곳에는 부엌을 두면 안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부엌이 있으면 음식이 빨리 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는 냉장고가 없던 시절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다 집집마다 냉장고가 있기 때문에 굳이 햇빛이 없는 곳에 부엌을 둬야 될 이유는 없어요. 기능적으로. 오히려 더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부엌을 둬야죠. 요즘에 새로 지어지는 집들을 보면은 가정주부들이 부엌에서 시간을 좀 더 많이 보낸다면은 그분들은 거기가 그냥 요리만 하는 데가 아니고 뭐 텔레비도 볼 수 있고 앉아서 책도 볼 수 있는 본인의 공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이 북쪽에 햇빛 안 드는 곳에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남쪽으로 내려와서 거실과 폐허로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좋은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죠. 오히려 방이 보통 남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남자들이 기거하는 방들이 주로 있었죠. 근데 이게 굳이 이제 난방도 잘 되고 단열도 잘 되기 때문에 낮 시간 동안에 우리는 대부분 방에 안 들어가 있는단 말이에요. 또 회사에 가거나 학교에 가거나 저녁 시간에만 집에 있고, 그리고 뭐 있다고 하더라도 방학 때 같은 때라도 주말이나 이런 때에도 대부분 다 거실에 나와서 넓은 공간에서 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 하니까 오히려 잠만 자는 침실은 사이즈를 줄여서 북쪽으로 갖다 놓고 북쪽에 있었던 부엌을 남쪽으로 갖고 오는 게 더 합리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 사무실에 설계한 아페르 한강이라는 아파트가 그런 평면도를 가지고 있어요. 방이 3개인데 일반적인 아파트들은 방이 2개가 남쪽에 있죠. 거실을 사이에 두고. 북쪽에 방 하나와 부엌이 놓여져 있는데 이 아파트는 방이 2개가 북쪽으로 가 있고요. 부엌이 남쪽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방과 거실과 부엌이 이렇게 일자로 쭉 되어 있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시대에는. 사실은 그런 얘기를 저는 최근에 들었어요. 제 제자 중에 그 조명 디자인 전문가가 얼마 전에 해준 얘기인데 빛의 온도가 있거든요. 6000K 정도 돼요. 이 6000K 정도 되는 햇빛은 사실은 사람의 잠을 깨우는 햇빛인 거예요. 그래서 점점 낮 시간 동안에 활동할 때에는 잠이 깹니다. 근데 사무실 공간을 너무 밝게 해놓으면은 문제가 뭐냐면 6시에 퇴근을 하잖아요. 그 집에 가서도 잠이 안 들어오는 문제가 생긴대요. 그러니까 정말 그 빛에 대해서 되게 예민한 그런 데는 오후 한 4시 정도 되면은 이 빛의 색깔을 바꾼대요. 4시 정도 되면 약간 빛의 온도를 좀 더 노란 등으로.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을 위해 한 게 아니고 회사가 이 사람들이 밤에 잠을 못 자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의 효율이 안 오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밤에 잠을 잘 자게 하기 위해서 오후 4시쯤에 조명을 좀 더 붉은 톤이 돌게끔 하고 집에 가서 빨리 주무시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빨리 정신 차리고 일을 해라. 이렇게 빛을 컨트롤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수십만 년을 진화해오면서 다 느껴왔던 것들이 이제 해질녘 되면은 가서 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되게 내가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러면 사실은 저녁 시간에는 집에 가면은 노란색 불빛을 보는 게 좋아요. 한 2000K 정도 되는. 네, 오늘은 조명과 채광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